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2월 31일에 2부 방송입니다. 올해 2021년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2월 31일은요, 연휴 때와 상당히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면 저는 몇 달 전만 해도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호텔리어에게는 연말 연시 그리고 12월 31일은 굉장히 좀 바쁜 시기입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가 사실 연말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한 기억이 있고요. 평생 12월 31일 날 쉰 기억이 없습니다. 총지배인이 되고 나서는요, 가족과 함께 연말 파티가 있잖아요, 호텔에. 그래서 연말 파티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참석을 해서 굉장히 좀 성대한 파티에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이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우리 가족과 단촐하게 네 명이서 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31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방송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힘을 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호텔리어라는 직업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그만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열정이 남아있을 때,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이 또 다른 하나의 그 작업에 저의 정열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시고요. 오늘 방송 2부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마지막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이번 방송의 첫 번째 기사는요, 긍정적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나스닥이 내년에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장밋빛 미래를 선사해준 애널리스트는요,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입니다. 자, 이분이 목요일날 주장을 했는데 나스닥이 19,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요, 16,000이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거죠. 2022년 말까지 19,000까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 20% 정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CNBC에 출연을 해서 이번에 이러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또한 인정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를 인정했냐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즉 주가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그 테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아마도 2022년이 되면 컨트랙트 될 것이다, 수축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멀티플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인정은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이트닝이 있을 것이다. 연준의 폴리시, 정책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긴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멀티플은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기로는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적당하게 그로스 레이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크 주식들의 성장이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메타라든지 애플, 이런 그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될 텐데 여기를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않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어닝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같은 넘버가요, 굉장히 크게 향상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의 전망에 따르면 한 12%에서 15% 정도가 평가절하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보다는 12%에서 15% 정도 실제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죠. 여기서 기대감은 멀티플이라든지 프리미엄, 아니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주가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멀티플이라든지 프리미엄, 즉 밸류에이션은 내년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애플의 멀티플이 30배였다. 어닝에 비해서 만약에 PE 레이쇼라고 그러죠. PE 레이쇼가 예를 들어서 30배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 30배가 28배, 27배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뭐죠? 바로 이
실적 부분이 올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멀티플이 떨어지는 것보다 실적이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지금 댄 아이브즈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멀티플이 떨어지더라도 실적이 워낙 좋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는 또한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메가캡 기업들, 즉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서 혜택을 받으냐면요.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테크 쪽에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 기업들도 그렇고요.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테크의 그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비자 역시도 디지털 플랫폼에 많은 지출을 할 거기 때문에 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돈을 지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냐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 세 번째는 5G, 이러한 섹터가 많은 돈을 벌면서 위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테크 주식의 상승은 굉장히 좀 자명하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예상대로 20% 올라가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한 10% 정도만 나스닥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내년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댄 아이브즈라는 전문가가 미국 테크 주식들의 그 전망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소식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미국 테크 주식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댄 아이브즈 말고도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인데 낸시 펠로시죠. 낸시 펠로시는 미국 연방 하원의 의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금액을 들여서 테크 주식을 매수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지죠? 자, 하우스 스피커, 연방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요, 이번에 많은 그 매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밀리언즈 오브 달러니까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매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산 게 아니고요, 콜 옵션을 샀다. 따라서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을 피고 있다. 콜 옵션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로 보면 됩니다. 위험성이 큰 대신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여러 개의 테크놀로지 스톡에다가 이번에 콜 옵션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구글, 그리고 로블록스, 디즈니 같은 주식을 많이 샀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은 congressstrading.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 congressstrading.com은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뭐를 지금 트랙을 하냐면 국회의원들이 사고 파는 주식 거래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이러한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펠로시, 그리고 그녀의 허즈번드 이름이 이제 폴이 나오는데 그 남편 폴과 둘이서 이번에 또한 뭐를 샀냐면요, 콜옵션을 역시 샀는데 콜옵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콜옵션도 샀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5종목이 나오는 거죠. 구글, 로블록스, 디즈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일즈포스, 이렇게 5종목에 대한 콜옵션을 이번에 대량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이번에 큰 금액을 들여서 콜옵션을 산 날짜가요,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22일부터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고수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언제부터 시장이 급등할지 다 알고 매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2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50만 달러어치의 콜옵션을 샀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어치를 샀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펠로시라는 연방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유시장 경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로 메이커들도, 즉 국회의원들도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방어를 했다.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국회의원인 것을 떠나서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하면서 좋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낸시 펠로시가 언제 어떤 주식을 사는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의 행보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테슬라는요, 투자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평가가 상이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투자 기관이 CT입니다. CT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굉장히 좀 저평가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간만에 CT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다. 누구에 대한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냐면 테슬라, GM, 그리고 포드, 이 세 개의 그 전기차 대표적인 주자죠, 미국 쪽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종목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CT의 오토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타이 미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번에 4분기에 그 굉장히 좀 강력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세 개의 오토메이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은 레이팅을 유지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레이팅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셀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셀이니까 이제 매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올라간 주가가 262입니다. 원래는 이제 236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선심을 써서 262까지 올려줬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1,000가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260이라는 것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은 그런 목표 주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EPS의 전망치 역시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7.87 정도를 내년에 이제 피스칼 이어에 만들어낼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EPS 즉 어닝 퍼 시어잖아요.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 내년에 $9.20으로 상향 조정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설명을 좀 들어보죠.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뷰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요, 어떤 주장이냐면 리스크랑 리워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와 향후에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리워드,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커런트 밸류에이션,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너무나 그 기대감이 높게 올라가 있는데,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테슬라가 2030년이 되면 2천만 대 정도의 차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천만 대라는 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예상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분석에 따르면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 납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대 판매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토노머스 베이클,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레비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서브스크립션 있잖아요. 구독료에서 많은 매출을 발생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000까지 돌파하는 이러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율주행 그 인더스트리에 평가를 해본 결과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실적 곱하기 기대감 중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도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만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기대감이 높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30년 정도가 되면 2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커다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테슬라가 그냥 단순히 전기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그때 이제 구동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로보톡시를 통해서 많은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두 기대감 모두 이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라고 그들 자체 평가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는 이러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좋게 생각할까요? CT라는 투자 기관은요, 제너럴 모터즈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90에서 96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GM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탑픽이다, 가장 좋은 전기차 주식은 GM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롱텀으로 봤을 때, 장기간으로 봤을 때 GM의 주가는 $2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드도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뉴트럴이니까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CT가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허무맹랑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테슬라는 그들이 약속했던 모든 수치들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매해 50%의 성장을 보이면서 결국 2030년까지 2천만 대라는 엄청난 숫자의 자동차를 판매할 거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계속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로빈후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로빈후드의 주가가 올해 6.37%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뉴스 모두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로빈후드가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크립토 월렛을, 크립토 지갑이죠. 가상화폐 지갑을 런칭을 한다. 베타 버전이 나오니까 아직 풀 버전은 아니고요. 베타 버전이 다음 달에 드디어 출시가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로빈후드 마켓, 티커네임은 HOOD죠.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 베타 단계에 있는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월렛, 지갑을 미드 제뉴얼이니까 1월 중순에 이번에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몇천 명한테만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디지털 지갑을 갖기 위해서 웨이트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대기 명단이 무려 16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빨리 하고 싶다. 정말 지금 새로운 이 디지털 지갑을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디지털 지갑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을 체인으로 엮어주겠다. 여기서 나오는 체인이라는 것은 즉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빨리 제공하고 싶다라고 이번에 로빈후드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월 달에 베타 버전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풀 버전은 언제쯤 출시가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들려온 로빈후드 관련된 두 번째 굿 뉴스는요. 이번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빈후드가 이번에 확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옵션 롤링이라는 기능을 확장해서 이번에 추가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옵션이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옵션 거래에 활용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옵션 롤링이 뭔지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클로즈 아웃 포지션,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옵션의 그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진입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포기하고요. 새롭게 더 높은 가격으로 옵션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능인데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롤링이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옵션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옵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 이번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로빈후드는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로빈후드는 한 건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이 거래 정보를 더 커다란 투자 기관에 판매를 하면서 거래당 매출을 만들어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옵션 투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옵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기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래 수가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로빈후드의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초에는 또한 로빈후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새로운 그 브로커지 어카운트 트랜스퍼 기능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는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그 주식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요, 로빈후드로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도 12월 초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새로운 기능을 확장시키거나 도입을 하면서 이 로빈후드라는 그 플랫폼은요, 다양한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능이 늘면 늘어날수록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 우리가 같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정보를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리는 로빈후드의 매출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앞으로 로빈후드의 발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발표되고 있는 리스트죠.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의 추천 리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되는 종목은요, 골드만삭스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추천 종목이고요. 자,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탑 스톡들을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정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냐면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어크로스 섹터니까 섹터에 관계없이 여러 섹터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점을 감안했냐면 먼저 리오프닝, 즉 경기 재개가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경기 재개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도 끄떡 없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종합적인 이슈들을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만 이번에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selectively constructive하다.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요.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잘 선택을 한다면 종목에 따라서 좋은 종목도 있고 좋지 않은 종목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종목들은요. 리오프닝 띠에,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경기가 다시 재오프닝이 될 텐데, 다시 이제 재개가 될 텐데 이러한 경기 재오프닝의 주제에 부합하는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굉장히 좀 많은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기회가 도사리고 있냐면 민 리버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 민 리버전은 뭐냐면요. 민은 이제 중간치라는 얘기거든요. 중간으로 돌아온다. 중간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평균 회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떨어졌다 할 때 결국은 중간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러한 이론을 영어로 민 리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민 리버전이 나타날 텐데 2021년에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중간치로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과연 골드만삭스가 2022년에 가장 좋게 생각하는 탑5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선정 첫 번째 가장 좋은 주식은요, 아마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아마존이 만약에 나중에 평균 회귀 현상을 통해서 중간으로 다시 올라온다면 많은 폭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월마트가 선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보잉입니다. 보잉 역시도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결국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나이키가 네 번째로 선정이 됐고 마지막은 치폴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이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한 보잉 같은 경우도 좋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키는 역시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브랜드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마지막 영상,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파트에 동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준비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중간 회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결국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크게 올라가면 떨어지게끔 돼 있고 또 많이 떨어지면 올라가게끔 돼 있다. 결국은 중간으로 회귀한다라는 현상을 우리가 영어로 민 리버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내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마지막 순간까지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2022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주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연시 맞이하시고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irst, we want to get a check of the markets on the Wi-Fi Interactive, where we're seeing some modest gains among the indices, mainly among the Russell 2000. That's up about 0.8%. NASDAQ off of its highs about 5
0.5% up. Now, if we take a look inside the market, and this is a NASDAQ 100, we've seen some of the mega caps switch into the red over the last hour of trading. Nevertheless, Apple, Tesla, Microsoft, each off about 1/3 to 0.5%. Facebook up nearly 1%. And the real action today in the NASDAQ 100, I'm just going to switch over here because it's cleaner. Chinese stocks, a lot of these in there. And you can see the gains they're having today. NIO up 15%, Pinduoduo, and Baidu up 11%.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n a couple minutes. So I'm going to move on because we have another market, another ETF that is doing well. This is the ARK Innovation Fund. And aside from that red Tesla that you're seeing there, we're seeing some pretty good gains within the components. And we're seeing DraftKings up 7%. So are some other stocks here. Teladoc up 5%, Zoom up 5% as well. So is Twitter and Roku. So a little bit of a turnaround here on Wall Street. And we want to keep it with the markets. And for that, we bring in Ahmed Riesco. He is the Insignio Chief Investment Strategist. And Ahmed, just wondering what you're making of the price action today, because we're seeing some money touch some sectors and industries that we haven't seen a lot of life in, including cannabis, the ARK Innovation Fund that I was just going over. Just wondering if this is something that's temporary, as in the Santa Claus effect, or if we would expect this to continue into the new year. Look, I think if you asked most people out there, did the market have a great year in 2021? Most people would say absolutely. The S&P's up, over 20%. By all accounts, that would be a fabulous year. But if you actually look underneath the surface, you actually see that it's actually more accurate to say that a few stocks have done phenomenally well, while the vast majority of stocks have actually been in the red. In fact, the median stock just a few days ago was down over 20% in the S&P 500. So I think what you're going to get next year is you're going to see that internal rotation where these few stocks that performed very, very well in 2021 are going to underperform, perhaps drag the market down a bit, while the vast majority of stocks will shoot up. All in all, taken together, I think this looks to around mid-single-digit returns for the index for next year. Okay, so maybe evolving into a more standard year for the passives. I'm just wondering, do you see this evolving? Like, I've talked to a number of analysts, and I keep hearing that they have said this is more of a stock pickers market, that it's evolving into that. Nevertheless, the S&P 500 just knocking out of the park with something like 27, 28% returns this year. Do we finally get the active traders market next year? Yeah, look, there was actually a statistic I saw a few days ago where 85% of fund managers are actually underperforming the index. So if you're going to be with the active managers,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in the upper tier ones, the better ones,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active managers are underperforming the index. I think that trend will continue to 2022, where the active managers here, though, will have a little bit easier time outperforming the index. Because like I said, I think the index has done so well this year because a few stocks, the heavily weighted mega cap, especially US mega cap tech, have done so well that that's pulled the overall market up. I don't expect that to continue in 2022.